네, 안녕하세요. SAP에서 기업 문화를 총괄하고 있는 최고 문화 전문가 오용석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패키지와 관련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큰 변화 중에 하나를 꼽자면 재택근무였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는 무척이나 생소한 일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기업 문화적으로 도입되길 기다렸다면 5년에서 10년은 걸렸어야 할 제도가 순식간에 확산이 됐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준비된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기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폐쇄된 기업이 있는가 하면 IT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시작으로 선제적인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속속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떠셨나요? 전사적 재택근무부터 특정 부서만 재택을 한다든지 혹은 임산부만 재택을 시행하기도 했고요. 또 유급휴가를 사용한다거나 무급휴가, 교차 출근, 그리고 자율 출퇴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에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죠. 제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유연근무제를 채택해서 지원을 신청한 중견, 중소기업이 무려 4,600곳이나 됐고요. 신청자가 현재 49,376명이라고 합니다. 연초에 비하면요, 월 평균 신청 건수가 14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유 중에 무려 41.2%는요, 재택근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보다 작은 기업도 유연 근무 도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각 기업이 얼마나 디지털화되어 있는지는 대처에 있어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SAP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했고요. 현재는 모바일 워크플레이스를 주요한 근무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근무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각 기업의 특성상 디지털화의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양한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중소, 중견, 스타트업이 가장 도입하기 좋은 최강 패키지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불투명한 리스크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폼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기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솔루션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류, 비용 관리, 협업 솔루션과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ERP 솔루션까지 총 4개의 솔루션을 준비했고요. 여러분의 빅재미를 위해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순서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짜잔. 네. 제가 불후의 명곡 신동엽 씨한테 이 노란 볼을 빌려왔습니다. 이걸로 제가 즉석에서 순서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재밌지만 아마 발표하실 분들은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제가 발표자는 아니니까 부담 없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뽑으면 다른 방에서 준비하고 계신 발표자분께서 바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처음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뽑고 싶긴 하네요. 우리 익숙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요공을 뽑아볼까요? 좋습니다. 아! 네. 영수증 처리부터 전표 작성까지 전 과정의 자동화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고요. 경비 지출 관리를 보다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바로 스펜딧입니다. 네, 스펜딧 배상준 팀장님 발표 준비 부탁드리고요. 진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는 혁신적 비용 관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다음 순서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공 3개 중에 좋습니다. 요거 마음에 드네요. 자, 바꾼 건 아니에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일정 규모가 되면 단순 회계 시스템이 아니라 통합 ERP 시스템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바로 두 번째 순서, SAP입니다. 네, SAP 두 번째 순서. 무려 48년의 노하우를 반영한 그 중견, 중소기업을 위해 탄생시킨
클라우드 ERP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SAP 이규원 파트너님 두 번째 순서, 네, 난리가 났습니다. 옆방에서.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공을 뽑아볼까요? 좋습니다. 자, 좋은 거 나와라. 둘 다 좋은 거죠, 사실. 네,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네, 화물 운송 시장의 강자죠. 2016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창립 4년 만에 세계 운송사를 인수합병했고요. 대기업을 포함해서 약 450개의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상되시나요? 네, 바로 짠! 로지스팟입니다. 네, 특히 화물 운송 양이 많은 그 제조업이나 물류기업이라면 오늘 이 로지스팟 솔루션에 대한 발표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공은 굳이 뽑을 필요가 없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처음에 뽑고 싶었던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협업 솔루션과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직원들 간의 업무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솔루션과 기업의 인프라를 완성해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둘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말 많이 쓰고 계시는 팀즈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혁신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보니까 정말 최강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순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스튜디오 쪽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됐겠죠 뭐.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는 혁신적 비용 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될 스펜딧 배상준입니다. 먼저 본 주제인 혁신적 비용 관리 설명에 앞서 국내 기업이 어떻게 비용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 중 비용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5% 이하이며 95%는 여전히 수작업 또는 낙후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 여행 총 지출액은 101조 원이며 이 중 40%는 비즈니스 출장 비용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카드 총 지출액은 703조 원이며 이 중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지출은 22%나 차지합니다. 기업에서 비즈니스 출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매년 4%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카드 지출액 또한 매년 17%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비용 관리 업무는 점점 많아지는데 높은 가시성을 통해 생산적으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수작업 또는 낙후된 비용관리 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비 사용자들은 월말이 되면 영수증 처리를 위해 실물 영수증을 모아 풀칠을 하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느라 본업에 투입할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용을 처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월말에 몰리는 비용 처리 업무 때문에 야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계정 과목별로 분류하여 증빙처를 만드는 등 단순 업무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지출 결의서가 잘 제출되면 다행이지만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제출이 누락되거나 늦어져 결산 업무가 밀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비용 데이터를 적시성 있게 확인하는 일도 내부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웹점표 시스템이나 그룹웨어 같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사용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여전히 인력에 의존한 비용 관리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영수증 풀칠과 같은 영수증 기반의 업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지출 내역 검증과 같은 단순 대조 업무, 보고서 제출 지연 등의 문제는 여전히 관리자분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혁신 기업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기반의 비용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비용 관리 솔루션은 가시성 증가,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의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법인카드 관리, 출장 경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가시성을 높일 수 있고, 모바일 앱과 소프트웨어 연동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도입비와 유지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의 비용 관리 솔루션과 스펜딧의 명확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펜딧은 로컬리제이션, 인티그레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비용 관리 솔루션입니다. 국내 부가세 신고 편의 기능, 김영란법과 제약업계의 경제적 지출 보고서 대응 기능, 적격 증빙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공인전자 문서센터 저장 기능, 홈택스 연동을 통한 전자매입세금 계산서 조회 기능 등을 통해 국내에서 비용 처리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로컬리제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웹북을 통해 슬랙과 잔디, 팀즈 등의 협업들과 연동이 가능하며 SAP와 오라클 같은 글로벌 ERP, 더 좋은 ERP와 국내 유일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경비 규정과 승인 라인 등 설정 사항에 대해 유연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유연한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인해 기업이 속한 업종과 업무적 특성을 반영한 경비 정책, 즉 비용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어 생산성이 더욱 향상됩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스펜딧을 발빠르게 도입한 기업들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스펜딧을 도입한 모든 기업들은 비용 업무 시간이 최소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국내 1위 인테리어 디자인 상장사인 국보 디자인의 경우 업무 속도가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스마트 주차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킹 클라우드는 도입 8개월 만에 700% 이상의 ROI를 달성했으며 폭스바겐 공식 딜러사인 클라세 오토는 국내 14개 지점 결산 업무가 월 120시간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종합식품회사 대상의 지주사인 대상홀딩스는 실물 보관 전표량이 기존에 비해 약 70%가량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시간 단축 외에도 비용관리 자동화를 통한 인적 오류 최소화, 가시성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부정경비 예방, 빠른 정산, 페이퍼리스 등 많은 베니핏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니핏은 단순히 디지털화, 자동화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효과는 아닙니다. 비용 데이터 수집부터 사전품 및 지출 결의서 작성과 제출, 검토, 전표 입력 등 비용 관련 업무의 전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효과입니다. 특히 상장사 또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업종 특성상 외부 이해 관계자가 많은 기업들은 스펜딧을 통해 재무 정보에 큰 신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회계 감사나 세무조사 대응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관리 솔루션 도입 검토 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비용관리 서비스가 비슷한 베네핏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 UI UX의 사용 편의성, 최신 기술 적용, 빠르고 신속한 CS,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 실시간 비용 데이터 수집 등 위 6가지 체크포인트를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에 영향을 주고 기업의 전체 생산성과도 직결되오니 6가지 체크포인트를 꼭 확인하시고 도입을 결정하시기를 적극 제안드립니다. 오늘 소개를 통해 기업 비용 관리가 왜
혁신하는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스마트한 비용관리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강한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스펜딧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고객분들에게만 드리는 스펜딧의 혜택을 안내드립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고객분이 스펜딧을 도입하면 1개월 사용료 무료 혜택을 드립니다. 기간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는 혁신적 비용관리 발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AP 이규원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솔루션인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SAP 클라우드 ERP,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P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SAP는 기업용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무려 48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세계 여러 기업들이 S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SAP라고 하면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알고들 계시고 중소기업들에게는 쉽게 다가가기 힘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SAP는 전 세계 고객 중 80%가 중견 중소기업이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ERP를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가 여러 중소기업들을 만나보면 기업에서 업무 프로세스에 사용하는 IT 기술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 규모가 되면 단순 회계 시스템이 아니라 재고, 물류, 프로젝트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도 고려하게 되는데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각각 다른 솔루션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운영의 중요한 프로세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끊어져 있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엑셀 수작업이 요구되기도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분리된 여러 시스템을 확인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경쟁이나 새로운 기회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SAP는 클라우드 ERP 솔루션을 통해 이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SAP의 클라우드 ERP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존 ERP 영역을 넘어선 엔드-투-엔드 통합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하나의 솔루션에서 제공합니다. 즉, 재무, 영업, 구매, 생산 등의 핵심 ERP 영역인 디지털 코어뿐만 아니라 확장 솔루션인 고객관리, 창고 및 물류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인사 관리, 그리고 소싱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 분석 기능까지도 내장되어 있고 심지어 직원들이 이동 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즈니스 기능 영역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기능 영역의 데이터들이 모두 한 곳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번거로웠던 수작업 프로세스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산 리포트 단계에서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핵심 ERP 영역이라고 말하는 그 기본 범위가 아닌 애돈 확장 솔루션으로 사용해야 했던 범위 중 대표적인 3가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CRM, SRM, 재무회계, 그리고 인사관리와 타이트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간트 차트 형식으로 프로젝트 단계와 태스크에 대한 일정을 관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프로젝트 비용과 수익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 관리의 경우에는 SAP 클라우드 ERP에서는 판매 주문 이전의 단계인 견적, 리드, 영업 기회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 단계별로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객에 대한 360도 뷰를 통해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회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고 및 물류 관리가 있습니다. SAP 클라우드 ERP는 수요 계획부터 생산 및 실제 납품까지 통합하여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전체 물류 프로세스에서 라벨 및 바코드 기능을 지원하며 배치, 루트, 사양별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불량이 생기게 되면 해당 배치를 추적하여 문제의 원인에 대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AP 클라우드 ERP가 ERP 영역 외 확장 영역들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모든 기능 영역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은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 표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쉽게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스트 프랙티스란 바로 글로벌 선진 기업들의 모범 사례를 말합니다. SAP 클라우드 ERP는 SAP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쌓아온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만의 프로세스가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은 중소기업들 경우에는 이 표준 프로세스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 보실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미 내장되어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 프로세스들 중 필요한 프로세스를 활성화하여 우리 회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업들 중에서 아마 IPO를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회계 투명성과 어딧 트레일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 회계 투명성은 SAP 클라우드 ERP에서도 해당되는 전통적인 SAP의 특장점입니다. SAP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표가 생성이 되면 ERP 시스템 구축 당시에 정의한 계정에 자동으로 포스팅됩니다. 이미 생성된 전표는 삭제가 불가하며 차대변에 다시 역분계하거나 마이너스 분계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데이터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이 당연히 로그인됩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데이터를 변경했는지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오디트 트레일이 가능합니다. 오디트 트레일의 한 측면인 추적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SAP는 데이터가 집계된 보고서,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조회하면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GL 계정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클릭해서 열면 GL 계정의 모든 아이템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원천 전표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위 레벨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구성하고 있는 그 항목들을 조회하는 것을 드릴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SAP에서는 재무제표에서 전표 엔트리까지 투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SAP에서는 회계 데이터 조작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SAP ERP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P는 특별히 중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무상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AP 클라우드 ER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우리 기업에 맞는 견적 상담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SAP의 SAP SME 포탈을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SAP SME 포탈 링크에서 무료 상담 신청을 클릭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SAP 클라우드 ERP,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운송의 변화가 어떻게 기업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지 말씀드릴 로지스팟의 최명아입니다. 로지스팟을 짧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지스팟은 운송 업무 방식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를 바꾸는 통합 운송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낙후한 화물 운송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바라보고 2016년 시작된 이후에 4년 만에 대기업 포함 450여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타트업보다는 오늘 주제에 맞는 혁신 기업이라는 수식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특히 운송량이 많은 제조업이나 유통기업이라면 로지스팟이 어떻게 운송 업무 방식과 비즈니스를 바꾸는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로지스팟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지스팟은 운송이 필요한 모든 기업에 화물을 싣고 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에서부터 박스, 목재, 철근까지 수많은 물품이 로지스팟을 통해 오토바이에서부터 25톤 트레일러까지 다양한 차량이 실려 운반됩니다. 화물을 싣고 차량을 통해 운반하는 일은 특별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생긴 이래 계속 있어왔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로지스팟이 운송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 그리고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를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그에 수반하는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 방식은 수십 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마 웨비나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전화로 화물차를 부르고 화물차가 언제 출발하고 도착하는지 확인하려고 수십 번을 운송사와 통화하고 종이 인수증, 종이 영수증을 처리하고 이를 또 엑셀에 입력해서 정산 처리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업무 방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너무 바빴는데 뭔가 빼먹은 것 같은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한 느낌 들 때 있으시죠? 앞서 말씀드린 업무들이 그런 업무들의 한 종류일 겁니다. 시간은 너무 많이 투입하지만 투입한 시간만큼 가치 창출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로지스팟은 단순히 운송 서비스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운송 방식들을 운송 플랫폼을 통해 바꾸고 있습니다. 로지스팟이라면 화물 운송을 위한 전화 요청은 터치 혹은 클릭 몇 번으로 바뀝니다. 차량 위치와 도착 시간을 통화로 확인하는 일은 실시간 상태 메시지 한 건으로 해결됩니다. 마감 때 종이 인수증과 계산서 처리하는 업무 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들인지. 종이 인수증과 계산서를 엑셀에 기록한 운송 내역과 비교하고 기사님과 운송사에 입금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지스팟의 운송 플랫폼이라면 이 또한 내역 확인과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운송 업무가 이렇게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비즈니스가 달라진다는 게 로지스팟의 생각입니다. 플랫폼에는 비즈니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도 계속 누적이 되는데요.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화물 운송의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가 됩니다. 부르는 게 값이던 깜깜이 운송비는 상세 내역 확인과 누적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동거리 등으로 운송 품질을 평가할 수 있고 이 운송 품질을 개선하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계절과 날씨에 따른 운송량의 변화는 원자재와 재고량을 예측하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강조드릴 부분은 바로 시스템 간의 연결입니다. 시스템 간의 연결은 업무 방식의 변화와 비즈니스 혁신의 열쇠입니다. 로지스팟의 많은 고객분들이 로지스팟의 플랫폼과 ERP를 연결하고 계신데요. 그 사례와 이를 통한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RP와 로지스팟 플랫폼의 연결이 가져오는 변화 중 한 가지는 주문 뒤에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그리고 즉시 배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RP와의 연동을 통해서 주문 접수 이후에 자동적으로 배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RP에서 주문 접수 뒤 운송사에 다시 전화하고 운송비는 다시 엑셀에 정리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먼 에러의 최소화입니다. 주문 접수와 배차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연결됨에 따라서 물품의 종류나 수령 등 운송에 필요한 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로 주문과 운송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문 접수 이후에 배차와 운송이 이루어져 고객이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가시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송 정보는 다시 ERP에 기록되어서 관련 부서나 담당자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송 정보를 통한 원가 예측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인데요. 모든 운송 정보가 추적되고 시스템 간에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분석을 통해 물량과 운송비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는 곧 원가에 반영되어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운송이 단지 물품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산업군에 따라서 그리고 운송하는 물품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기업 각각의 운송 형태와 프로세스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팟은 각 기업의 물류운송 프로세스와 업무 방식을 분석해 꼭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 운송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업별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450개의 기업이 로지스팟의 컨설팅과 맞춤 솔루션을 통해 물류운송 프로세스를 혁신하였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무료로 저희가 운송 최적화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업무 혁신을 원하신다면 컨설팅을 통해서 지름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저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SMB 사업부의 클라우드를 맡고 있는 최야벳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요즘 많이 이제 코로나 시대도 다가오고 그리고 재택근무랑 원격 근무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업무 환경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그 전부터 최근에는 점점 꼭 회의라든가 직원 내부에서의 일을 하는 방식이 모여서 꼭 하지는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떨어져 있지만 공동으로 작업을 통해서 뭐 상부에 보고해야 될 리포트를 만든다거나 그런 어떤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니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사실 다양한 기능들이 각각 시장에는 많이 나와 있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어떤 솔루션은 화상회의를 전문으로 하는 솔루션이 있고 또 어떤 솔루션은 각각 내부 직원들 간의 파일을 연계를 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있고 또 어떤 솔루션은 채팅을 통해서 직원들 간에 협업을 해주는 솔루션 아주 다양하게 각 분야별로 있는데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솔루션 하나가 있으면 요즘 가장 이런 원격 근무 시대에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라는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팀즈는 우측에서 보이시는 것 같은 화면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각각 직원들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한 뭐 채팅이라든가 아니면 화상회의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소통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예시를 든다라고 하면 직원들 간에 뭐 채팅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채팅을 하다가 보면 필요에 의해서는 화면을 또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내 화면을 공유하는 그런 세션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툴들이 이 안에 다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부 직원들끼리 항상 이제 혼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PPT에 대한 작업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은 뭐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 그래서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뭐 PPT가 됐든 아니면 엑셀이 됐든 워드가 됐든 이런 오피스 제품군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파일을 협업을 할 수 있고 하나의 파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팀즈에서 그대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저희도 이런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지금 현재 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화면에다 보이고 누가 현재 어떤 특정한 섹터에 편집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도 동시에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 작업을 하는 부분에 상당히 편리화되어 있는 그런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도 고객사별로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연결해서 쓰는 솔루션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서드파티 툴들하고의 연동할 수 있는 패키지를 안에서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도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 내부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툴이다 보니까 이 솔루션이 사실 신뢰할 수 있느냐 보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보안 부분이 가령 직원들이 저장하는 파일이 실제로 암호화돼서 잘 저장이 돼야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 아니면 직원들 간에 서로 연결하는 채팅이나 음성 뭐 그런 것들이 암호화되어 있는 패킷으로 네트워크를 타고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엔드-투-엔드까지 저장되는 곳서부터 네트워크를 타고 전환되는 모든 부분까지 다 보안 준수가 돼야 되는 솔루션이 돼야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이 팀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팀즈를 각각 보통은 이제 유저별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협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메일이라든가 그리고 개인들이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사용 공간,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메일 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1인당 50기가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내부 사용자들끼리 클라우드 공간을 같이 협업해서 쓸 수 있거든요. 쉐어드 되어 있는 나스 형태의 클라우드 보관 공간을 팀 사람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은 요즘에 이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될 텐데, 뭐 어떤 머레어나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일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파일을 통한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지금 오피스나 공동 작업을 통해서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렸고, 아까 보안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인증을 통한 것도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는 다단계 인증을 통해서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휴대폰 인증도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 개인의 SSO를 통해서 진행하는 인증을 통한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인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팀즈를 통하면 가능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요즘에 사실 팀즈가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보면 재택근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모든 직원들이 이 팀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전체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디 있든 간에 업무에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회의를 하든 어떤 그 공동 작업을 하든 뭐 여러 전화를 하든 모든 것들 간에 제약이 없이 이 툴 하나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즈라고 하는 솔루션은 내부 직원들 간의 생산성을 뭐 어디 있든지 간에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끌어줄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번에 이제 같이 공동 패키지로 진행하고 있는 기간 중에 저희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고객사들 저희에게 이제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간단한 데모 그리고 기술 가이드를 해드릴 예정이 있고, 그리고 25명 정도는 한 달 동안 무료로 쓰실 수 있는 체험 계정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이 내부 직원들 간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스마트한 워크플레이스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요즘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부 직원의 생산성이 아니라 요거는 내부 직원들이나 외부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 그리고 내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뭐 서버라든가 그런 인프라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런 대외 서비스라든가 모든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향상하는 것들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실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저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뭐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업무가 있다. 근데 이 A라는 업무를 돌리기 위해서 기존에 뭐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고 사용을 했다면 그것들을 쉽게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확장하고 줄일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VM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테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AI 플랫폼, 뭐 가령 요즘 뭐 안면 인식을 하는 서비스를 예를 들어 개발을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는 내부에 텍스트들이 무한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텍스트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의미를 발견을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기계가 좀 대신하게 하는 AI 플랫폼을 활용하고 싶다. 이런 쪽 부분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는 뭐 게임을 개발하고 싶은데 게임 표준화된 플랫폼에서 빨리빨리 개발을 하면서 서비스 일정을 좀 빨리 런칭을 하고 싶다. 뭐 그럴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뭐 가령 우리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있는 솔루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클라우드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으로 비교를 해서 본다면 예전은 직접 우리 인프라에다가 서버를 구축을 하고 우리 내부 인력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만들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수십만 명 이상이 개발해 놓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그냥 픽업만 하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요즘 또 갖고 있는 것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우리가 만약 아까 재택근무라든가 원격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내망을 통해서 꼭 들어가야 되고 그쪽에 되어 있는 윈도우즈나 이런 환경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상의 윈도우즈 데스크탑을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환경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요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를 통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천 가지 이상의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위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에서부터 뭐 IoT, 그리고 모바일, 게임, 그리고 뭐 컨테이너, 요즘 쿠버네티스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쿠버네티스 기능들, 뭐 다양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앱을 검색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애저 클라우드 포탈에서 검색만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SAP의 어떤 ERP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구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검색을 하면 저기에 클릭만을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내가 원하는 인프라 시스템이 딱 몇 초 그리고 몇 분 내에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전 세계의 60개 이상의 애저 리전에서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2개의 리전을 운영을 하고요. 중부 리전 그리고 남부 리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서비스를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의 데이터 센터들 간에 모두가 다 광대역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그리고 지상으로 나가 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들 간에는 레이턴시에 대한 제약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대한 제약이 없고, 가령 우리 회사가 해외로 지사가 있는데 그쪽에 빠른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애저 위에 데이터를 올리고 그거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쪽으로 빠르게 땡기고 하는 부분들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다가 보면 요거는 이제 해외라든가 뭐 국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국가나 인더스트리 그런 쪽에서 요구하는 보안 인증들이 있어요. 보안 인증들이나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출을 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네 회사는 실제 ISO 인증이 잘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 서비스를 올리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인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대한 것도 업계에서 가장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포춘 500개 기업의 95% 이상이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많은 분들이 믿고 쓰시고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당연히 되고, 저희가 오늘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클라우드를 조금 도입을 해보시고 궁금하시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전문 기술이 좀 아직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무료로 기술 컨설팅을 애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애저에서 쓸 수 있는 2개월 무상의 애저 사용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또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신청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ask_azure-microsoft.com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세미나 이후에 저희 쪽으로 설문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고객 연락을 드려서 다 팔로우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저는 보면은 invent with purpose, 그래서 원하는 목적으로 그냥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서머리를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다, 재택근무다, 원격근무다 라고 해서 가장 관심이 많을 만한 내부 직원들 간의 업무 협업을 위한 솔루션, 팀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팀즈 하나가 있으면 직원들 간의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그러면 요즘에 내부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대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더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설문을 남겨주시고 아니면 또는 저희 쪽에 알려선 연락처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이후 팔로우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4대 솔루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스펜딧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기업의 비용이 매년 증가를 하고 비용 관련 업무도 많아지고 있는데 스펜딧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원을 하는 혁신적인 비용 관리 방법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인 SAP에서는요, 중소기업을 위해 코어 ERP 영역뿐만 아니라 확장된 ERP 영역까지 제공하는 패키지를 소개해 주셨고요. 중소기업들도 인류기업들이 사용하는 수준의 최상 ERP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무상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SAP SME 포탈에 접속해서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들었던 로지스팟은요, 여러 사람들을 거치고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던 번거로운 화물 운송 업무가 플랫폼을 통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심플해지고 스마트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지스팟은 물류, 운송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요, 관심 있는 기업을 통해 운송 최적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MS의 협업 솔루션 팀즈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폭넓은 협업 기능을 제공하는 팀즈를 통해 이제는 정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애저에서는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고요. MS 같은 경우는 애저에 대한 교육과 무료 체험 서비스, POC 지원까지 많은 오퍼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세션이 끝난 후에 총 5분께 도미노 피자 세트 그리고 50분께 스타벅스 커피를 추첨으로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 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단한 설문조사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솔루션을 소개해드렸고요. 여태까지 저는 SAP 최고 문화 전문가 오용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